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소송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총성만 나지 않았지 거의 사활을 건 전쟁이나 다름없는 여러 재판들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져 왔죠. 자, 오늘은 특허권 소송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민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데 임기 내에 내 꼭 이것만은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군 사법개혁 네. 아닙니다. 네, 그 윤일병 사건으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네, 그와 같은 군 병역 내에서 이런 폭력 사태가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여러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무엇보다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추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병영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벌어진 사고라 네. 축소 은폐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의문사 사건도 많았고 예.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핵심 조건이라고 하는 군내 사법제도가 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네. 축소 은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법사위의 최대 지금 과제이고요. 네. 그리고 법사위는 이제 모든 그 상임위 법안이 다 통과되기 때문에 네. 뭐 하루가 이렇게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김영란법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찬반이 얘기가 많고 네. 국민들께서는 빨리 통과시키라는 또 그런 목소리 주문을 많이 하시니까 네. 2월 국회 때 법리적 결함이 없도록 네. 잘 다듬어서 그 2월 국회 내에는 꼭 통과되도록 또 하는 것도 저희 법사위에 이번에 해야 될 일 중에 주요한 과제입니다. 네.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좀 목이 약간 잠기셨는데. 네. 자, 오늘 또 모신 이유는 그 특허 소송과 관련된 법안 때문에 이제 모셨기에. 네. 사실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맥을 같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익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전 세계는 특허 전쟁, 네. 그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디자인이나 또 특허 또는 뭐 상표, 뭐 브랜드 가치에 관한 것들이죠. 네. 뭐 또는 영업 소유, 영업 그 비밀에 관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주 소리 없는 싸움이 네. 굉장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삼성과 애플 싸움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네.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경제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네. 어느 기업이 또 어느 나라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가, 네.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부의 판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특허 법원이 있습니다. 네. 전문성이 매우 높고 그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돼야만 잘 할 수 있는 특허 법원이 있는데 네. 그 특허 법원이 전 세계의 소위 테스팅 패드, 말하자면 특허 분쟁의 시험 시금석으로 리트머스로 굉장히 영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가 좀 더 세계적 특허 법원으로서 네. 자리매김해서 특허 강국, 네. 또 특허 심판의 말하자면 중요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허 법원의 말하자면 역량, 전문성을 집중시키기 하기 위해서 네. 특허 사건에 관한 사건을 네. 좀 집중시키자. 근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의 각 지역에 이제 변호사나 변리사 분들이 또 그 불만도 있어서 네, 네. 이제 절충안으로 1심은 5개 전국에 네. 시에서 하고 아하. 고등법원이 있는 그런 시에서 법원 지방법원에서 다루되 항소심 네. 2심만은 특허 관련 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라든가 뭐 금지 청구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몽땅 그 특허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특허 관련된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특허 법원이 있으나 그렇습니다.
아직 힘이 좀 미약하니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자, 전문성을 더 강화하자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로 말을 하셨는데 한 가지로는 안 돼서 지금 두 가지를 마련하신 법안을 거죠. 예.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그 취지를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이참에 우리가 평상시에 특허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 네. 이 특허권이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특허권이라고 쓸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들인지 일반인으로서는 잘 모릅니다. 설명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뭐 모바일이라는 휴대폰 네.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특허에 관련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적 우리가 발명품에 네. 대해서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발명자에게 네. 그런 특허 네. 또는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실용 신안권 네. 또는 상표 우리가 뭐 유명한 그 상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흔히 말하면 삼성, 현대, LG, 네네. 뭐 SK 네. 무슨 뭐 이런 등 쌍용 뭐 이런 네. 게 있듯이 예. 외국은 애플 그렇죠. 뭐 그 MS 네네.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상표의 가치가 사실은 그 내용 못지않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뭐 그런 것들 또는 저작권 우리 이익선 사회자님하고도 관련되는 뭐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문제 뭐 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아하.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이름으로 이제 특허권 등 특허 등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지적 활동을 통해서 나온 성과를 권리로서 네. 경제적 가치로서 인정하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면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네. 또 함부로 그 내용을 베껴서는 안 되죠. 네네. 뭐 소위 논문 표절 또 노래 표절 같은 것들이 그런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네. 근데 과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특허라든가 지적 재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예. 있어 왔는데 선진국에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고자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따라가는 그러니까 추세죠. 우리도 후발국가일 때는 네. 그런 저항이 좀 덜했습니다. 네. 베껴도 뭐 깜도 안 되는 나라가 뭐 베껴도 기업이 네. 그게 지나쳤는데 네. 이제는 1, 2위를 다투는 나라 정도로 기업도 발전했고 나라도 발전하니까 예컨대 우리가 다른 걸 조금이라도 베꼈다 그러면 가만 안 있죠. 가만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머리 좋고 발명자라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득이죠. 그렇죠. 반면에 그를 선점하지 못하면 특허를 먼저 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뭐랄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를 얻느냐 경제적 손실을 입느냐 이 문제에 아주 가늠대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네. 이 특허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싸움은 네. 정말 총소리 없는 싸움이다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아주 네.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특허법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 특허법원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셨기에 개정안을 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이제 특허 관련된 분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청에다가 신청해서 등록을 받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특허를 신청해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이미 다른 먼저 된 특허가 있어서 안 된다든가 있어서. 네네. 또는 특허 자격이 없다든가 네네. 또는 특허를 등록을 시켰는데 이해가 상반되는 또 다른 어떤 기업이나 발명자가 이거는 내가 낸 특허나 특허를 내줘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 아, 이거 특허해주면 안 된다고 이제 이해가 부딪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예. 특허 등록과 관련된 특허 등록 자체의 네네. 분쟁이 있습니다. 아하. 또 하나의 분쟁은 특허가 침해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겁니다. 아, 네. 또는 특허가 침해됐기 때문에 물건을 제조하지 마라, 판매하지 말라는 금지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허의 등록 자체를 다투는 분쟁은 지금 소송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특허청 내에 있는 특허 심판원 네. 그래서 1심을 하고 네. 2심은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요. 네. 그러나 이제 특허
침해와 관련된 금지 청구 소송이나 네네. 사용하지 말라든가 또는 생산하지 제조하지 말라는 말라든가. 금지 청구 소송이나 네. 또는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그럼 특허 침해로 인해서 손해를 이만큼 봤다, 네. 몇십억을 봤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은 네.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 2심도 예, 예. 모든 고등법원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하니까 예, 예. 전문성도 갖추지 않는 그렇군요. 특허 등록 자체도 물론이지만 네. 특허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금지 청구 소송도 특허와 관련된 전문성을 판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심판제도도 그 구조를 갖춰야 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고등법원이나 일본 지방법원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없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런. 그럼 네. 반면에 특허법원은 잘 훈련된 훈련된. 판사나 또 기술 심리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잘 할 수가 있죠. 네. 또 전자로 인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나 네. 특허 강국으로서 또 특허의 관련된 분쟁의 허브로 네. 중심축으로서 우리나라가 자리매김하려면 사실 특허법원이 몽땅 그 아하. 특허 등록 자체를 다투는 분쟁뿐만 아니라 네. 특허 침해 소송, 그러니까 금지 청구 소송이나 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특허법원이 다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군요. 특허법원이 지금 대전에 있거든요. 네네. 대전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또는 부산, 광주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변호사나 변리사분들이 네. 불평이 많죠. 그렇구나. 왔다 갔다 하는데 아하. 뭐 좀 비용이 많이 든다. 네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저항을 일정 부분 불만을 좀 수용해서 네. 1심은 네. 그 각 지역의 고등법원이 있는 그 지방법원의 1심에서 다루도록 하고 네. 다만 항소심만 특허 등록을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소송, 네네. 말하자면 금지 청구 소송이나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항소심만은 그 특허법원에서 집중해서 심리 관할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의 전문성을 살리고 또 그와 관련된 판사들을 역량을 높이고 네. 또 시스템도 갖추고 그러면 네. 특허 허브 강국으로서 네. 그러면 모든 세계의 특허 관련 분쟁이 네네.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외국에 있는 그런 애플이나 네. 굴지의 기업들이 다 몰려오죠. 법률에서도 몰려오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로 인한 부대적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간에는 등록 단계에서의 일과 등록으로 이후에 파생되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원화됐었는데 하나로 몰아서 힘을 실어준다. 근데 이제 그 당초에 맨 처음에 특허 법원이 탄생할 적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했을 때는 그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 아, 변리사분들의 멀고 좀 불편했어요. 불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사실은 한데 모아져야 되는데 네. 그 특허법원이 대전에 오게 된 이유는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허청, 그러니까 특허 등록을 맡고 있고 특허 심판을 1심으로 다루고 있는 특허 심판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국책연구소가 그렇죠. 또 민간연구소가 집쪽에 한 곳에 모여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의 인프라와 특허청의 인프라, 특허심판원의 인프라와 결부돼야만 특허법원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된 건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네. 특히 서울에 있는 변호사 변리사 네. 분들이 또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집단 파워가 작용해서 그렇게 나눠진 것이었죠. 뭐 특허법원에 지원쯤 되는 곳이 수도권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요구도 하는데 네. 사실은 많은 특허 관련 소송이 네. 전자로 메일로 네. 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굳이. 변호사나 변리사 분들이 네. 직접 법정에 안 와도 네. 뭐 많은 최소화시켜서 할 수가 있고 네. 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 정도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 변리사님들도 네. 어느 정도 양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대한변협 회장님이나 네.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님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니까 네. 대략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잘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특허 소송이 아니라 국제적인 소송에서도 외국 사람이 우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힘을 실어준다. 이건 참 좋은 의견이신데. 특허 이 소송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니요. 워낙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케이스가 많아져서 특허법원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변호사나 변리사분들의 반발이 아직도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까 하는 두 가지 걱정이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이 많아지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판사, 네. 그러니까 전문 판사, 또 기술 심리관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고 우리가 특허 허브로서의 세계적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아하. 이것이 네. 이제 결국 특허의 주도권을 잡는데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히려 많은 사건, 세계적 사건들이 우리 특허법원으로 몰려오는 거는 매우 환영하고 네. 우리나라 국익으로서는 도움되고 네. 우리는 그 준비만 하면 되고요. 네. 이제 이것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으로 인한 서울에 있는 변리사 변호사님들의 불만이나 네. 또는 저항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있군요. 네. 또 저도 노력을 하고 네. 또 법원이나 또는 이런 정부 측에서도 하고 제가 네. 낸 법안이 대체로 지금 정부 측의 입장과 또 법원의 입장이 절충된 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안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 의원 입법 발의로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시군요. 대체로 이제 정부나 또 대법원 또는 법조계 변호사 변리사계가 많이 좀 이해가 상충할 염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된 거로 알고 있고 네. 또 그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질문을 제가 많이 안 드려도 핵심 내용이 다 나와버려서 그다음에 1심은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 5개소에서 할 수 있고 예. 2심은 특허법원에서 특허법원에서 가져간다. 근데 이제 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의견 수렴 조금 더 하셔야 될 것도 같고 처리 전망을 지금으로서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정부도 적극적이고요. 네. 정부도 이제 그 지적재산권 강국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또 국회에도 허브 강국 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네. 구성한 그 그렇군요. 원혜영 의원님하고 네. 저 정가변 부의장님 네네.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고 저도 거기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또 대법원 정작 법원을 세우는 대법원도 적극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 사이에는 굉장히 그 합의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변호사 변리사계를 공감대를 구축해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네. 좋은 결실이 예. 있어서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남의 나라 가서 소송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와 관련된 네. 리더십을 네. 주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디딤돌이거든요. 네.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또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추진하고 계신 또 다른 입법 계획, 또 현안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법사위로서는 네. 법원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그러니까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고품질의 서비스를 법원이나 검찰 네. 이런 데서 잘 시스템과 아주 정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감사원이 최고 울트라 슈퍼 갑 기관입니다. 이 네. 기관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무조건 갑질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네. 국가작용을 잘 끌어가는데 감사원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 이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그 핵심 요소고 자산이니만큼 네. 그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신명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주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잘 보필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하실 일이 많은데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